이런 우렁찬 박수와 환호성까지 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누구신가요? 네, 뒤쪽에서 보내주셨어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야, 이렇게 환호성과 박수 받으니까 마치 제가 연말 시상식에 온 기분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연말 시상식에 모시는 기분으로 오늘 광주 창업 포럼 리부트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양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창업 포럼이 시작된 지 3년 차입니다. 그동안 매달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연사분들께서 멀리 제주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 하잖아요. 올해도 그래서 마지막 창업 포럼인 만큼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좀 호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창업 포럼이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5개 대학교, 광주대학교, 또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의 링크 플러스 사업단과 창업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죠. 네. 아마 뒤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또 도와주시면서 연말에 이런 박수 한 번이 얼마나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박수가 또 내년에도 힘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또 창업 유관 기관으로는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동구창업지원센터가 함께했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매달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함께 했는데요. 지난 10월 테마가 AI 로컬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광주가 중심이 돼서 전국에 있는 창업자분들을 모이게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 네, 그 기반이 되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중심축이 돼서 활동을 해주시는 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하상용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상용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오시진 못하셨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포럼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월 열리고 있는 이 포럼이 우리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최근에 트렌드들을 전파하고 또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창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네트워킹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지금 10여 년 이상 쭉 해왔고요. 이제 금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네트워킹을 강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 2월 달에는 포럼이 없고 3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관련된 창업자들 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라도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발전 방향을 협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같이 해주신 정말 지금 소개해 주신 여러분들 또 현장에 이렇게 와 계시는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연사님들 정말 대한민국의 250만 틱톡 280만이죠. 예, 뷰티 크리에이터신 우리 미인 대표님 또 우리 엄태영 대표님 귀한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두 분이 약간은 결이 다른 사업 형태로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혹은 또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커다란 시장을 노리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대표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오늘 즐겁게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하고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센터장님께서 내년에도 이런 자리를 또 색다르게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오늘 와주신 한 분 한 분 연말 시상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모두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네 김부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세트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 호명드린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실 때 꼭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오늘의 주제, 이번 달 12월의 주제는요. 뷰티와 트렌드입니다. 뷰티와 트렌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 뷰티와 트렌드를 읽는 시간이 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께서 강연을 하시고 두 번째 연사 강연을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토크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연을 듣는 동안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아트랩의 엄태웅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많은 창업자들, 기업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이 시대의 창업, 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로 체질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분은 그것을 빠르게 접목한 분입니다. 어떻게 접목을 하셨을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피부 맞춤 화장품 추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영상으로 소개가 되고 나서 이 대표님께서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웅이라고 합니다. 아트랩의 대표고요. AI 앤 로보틱스 테크의 약자로 AR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요. 뷰티 산업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혁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광주 와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김부각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포럼에 와서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의학 기술을 함께 더해서 어떻게 하면 피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전문의들, 그 다음에 뭐 개발자, 뷰티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 뭐 500명, 1000명 되는 대기업을 이길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산업에서 살아오던 생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리로는 결코 혁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AI 같은 것들이죠. 갑자기 화장품 기업이 구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같은 IT 기업, AI 기업이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원래는 인공지능 연구자였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2002학번이고요. 서울대에서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로보틱스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키스트 등에서 이제 로봇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모션 플래닝이라고 이제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라든지, 아니면은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아이언맨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재활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 키스트에서 이제 머신러닝 랩으로 옮겨서 인공지능,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딥러닝을 이제 헬스케어 쪽에 적용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시잖아요. 운동하러 갔을 때 웨어러블 밴드를 착용을 하시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레코니션을 해주고 카운팅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있고, 또 밑에 있는 파킨슨병, 독일에 있는 병원과 협업을 해가지고 파킨슨병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논문도 한 20편 이상 썼고요. 인용도 한 680회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는 좀 쫄리더라고요. 네, 이래야지 뭔가 좀 신뢰가 생기고 제가 하더라도 사자가 아니구나 싶잖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사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는 훌륭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는 15년차 개발자고요. 이스트소프트, 줌인터넷, 이스트몹 등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이스트소프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광주 출신의 김동현 박사님이라든지 또 이윤재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피부과 전문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피부 과학을 AI에 담아서 앱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만 있으면 사실은 그 공간 안에서만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데이터화하고 AI에 담으면 그 AI를 앱에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손 안에서 자유롭게 피부과를 즐기시고 혹은 내가 원하는 화장품,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AI 하시는 분들, 개발자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제가 왜 AI 연구자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중에서도 뷰티 산업이라는 걸 선정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미래 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08년부터 로봇을 연구를 해왔었는데 아무리 로봇을 연구를 해도 이 데모, 전시회 이런 데서만 잘 동작을 하지 우리 생활에서 로봇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를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시장의 니즈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저희가 뛰어난 기술을 연구한다 한들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와 맞지 않다면 사람들은 로봇을 쓰지 않는 거죠. 이제 다른 하나는 AI 쪽인데 AI가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알파고도 그렇고 아니면은 구글의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사실 AI가 활약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AI가 내 운동을 도와준다든지 AI가 내 피부를 나아지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데이터의 흐름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고 데이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AI가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2019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세 가지였어요. 바로 시장의 크기와 성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입니다.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런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화가 잘 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있고 한국에서 시작하더라도 글로벌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뷰티를 찾게 됐습니다. 저랑 뷰티는 사실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꾸미는 것도 모르고 살았고 저희가 초기 창업을 했을 때 하루에 화장품을 몇 번 바르나를 직원들이 한번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이 넘지 않더라고요. 0.7이었나? 그래서 생각나면 바른다. 아내가 등짝 때리면 바른다. 이러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뷰티라는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기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니즈와 맞닿아 있는 시장이거든요. 의식주 같은 거.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없어지지 않을 니즈 중에 하나가 어려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이거는 그 이집트에서 수은을 발랐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니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삶의 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니즈는 점점 커집니다. 따라서 이 뷰티 시장이라든지 스킨케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성장하는 시장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 IT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IT 기술도 없고 AI 기술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IT가 필요할까, AI가 필요할까 하는 분야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가 무슨 IT 산업이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장 보는 게 무슨 IT 산업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들 화장품이든
뭐 뷰티든 이런 것들이 무슨 디지털이고 AI냐라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5년, 10년 뒤에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뷰티 테크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나 생각하고 있는 시장은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뷰티 테크라고 하면은 뭐 LED 마스크 같은 하드웨어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는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은 피부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피부 맞춤 화장품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유튜브에서 정보 찾고 뭐 블로그 찾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소프트웨어의 니즈를 말하는 건데 피부 관련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피부과 의사의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데이터적인 지식들을 담아서 피부 소프트웨어 시장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고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에 아주 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예쁜 배우가 나와서 나 이영애가 바르는 거예요 하면은 다 샀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게 너는 원래 피부가 좋은 거 아니냐? 혹은 뭐 어디 이렇게 트러블이 난 사진을 보면 내 피부에도 트러블이 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내 피부와 맞는 리뷰를 찾고 싶어 하고 이 화장품이 내 피부와 맞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니즈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전문의에게 묻거나 혹은 화장품을 잘하는 언니한테 묻거나 뭐 이런 식의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밖에 없었죠. 근데 저희는 이것이 드디어 데이터와 AI로 해결될 수 있는 때가 지금 바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데이터와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데이터화가 잘 되는 산업에서 시작해야지 AI가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얼굴 관련해서는 데이터와 AI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 여시면은 인식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비전 처리로서 AI로 분석하기가 되게 좋은 분야고 관련해서 저희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AI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하면 있냐면 디지털을 사용해야 데이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은 뭐 얼굴이 인식되고 이런 AI들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시대가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시대였다면은 그런 데이터도 안 쌓이고 AI도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데이터가 뭐 이게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사람들이 막 태깅을 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얼굴 데이터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쌓여 있고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나를 인식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의 생각을 해보면 내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디지털화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화를 해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사실 AI 기술 자체에는 큰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AI 논문도 많이 쓰고 AI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고민은 AI를 할 재료가 없다, 데이터가 없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스킨케어 시장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낼까가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스킨케어를 디지털 스킨케어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스킨케어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의하는 디지털 스킨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날로그 스킨케어는 매일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부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오늘은 좀 거칠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리고 오늘은 이 팩을 내가 써야 되겠어라든지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이 행위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뭘 한다고 내 피부를 진단을 하고 내가 이 화장품에 대해서 뭘 한다고 처방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한 AI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의 얼굴을 확인을 하는 것도 사실은 디지털 AI여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AI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써서 이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서 내 피부가 진짜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가 데이터화가 되면 당신은 예를 들면 어성초가 잘 맞는 사람이야. 당신은 어성초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게 중요하고 디지털과 함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1년 동안 했던 서비스는 바로 이런 디지털 스킨케어 서비스였고요.
지금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스킨 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간단한 피부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찍고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부를 이제 같은 위치로 쭉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리주기 때마다 뭐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구독 서비스까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700가지 조합이 가능한 화장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투자사가 네이버랑 이제 국내 1위 화장품 업체인 코스맥스예요. 그 화장품 ODM인. 그래서 코스맥스에서 저희가 700가지 조합의 표준품 같이 만들어 놨고, 그래서 피부를 찍으면 2주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피부 흐름, 데이터 흐름을 만들었고요. 지난 1년간.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게 드디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가지고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을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화장품 소비자보다는 이제 기업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화장품 기업들의 고민은 뭐냐면 엄청나게 마케팅비를 태워도 사실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노출도 잘 안 되고 클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브랜딩이든 뭐든 되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대박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세상엔 쪽박인 화장품 기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타겟팅이 안 돼서 그렇죠.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드름이 고민인데 갑자기 순한 화장품을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안 맞는 화장품들을 보여주는 거죠. 관심 없는 화장품들을. 결국은 개인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의 화장품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아무거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거나 이 제품 자체를 아무한테나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광고를.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넷플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처음에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넷플릭스 혹은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이 쫙 뜨잖아요. 근데 내가 로그인을 하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쫙 뜨죠. 그러면 훨씬 더 클릭률이 높아지고 클릭했을 때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죠. 근데 마찬가지의 것들이 사실은 화장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로그인을 해서 딱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떠야 되고 그리고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만족감이 높아야 돼요. 이런 개인화가 안 돼 있는데 이 개인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개인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개인 자체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스킨케어 안에서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 놨던 고객이라면 이미 충분히 나는 어떤 화장품이 맞는다는 정보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화장품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이런 거예요. 피부 데이터에 대해서 자신의 피부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화장품들이 추천이 되고 배송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면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좋은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뭐 이런 사이클들, 데이터 사이클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1년까지는 저희가 자체 서비스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화장품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 엔진을 각각의 화장품 회사에 달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위기예요. 왜냐하면은 2015년, 16년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워낙 화장품들을 소비를 많이 했고 중국에서도 K뷰티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화장품 기업만 만들면 굉장히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올리브영에 집어넣으면은 중국의 보부상들이 와가지고 막 보따리로 떼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닫혀져 있고 그랬을 때 이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저희가 드리는 해법은 디지털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광고 싸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디지털 가셔야 되고 대신에 그분들은 AI도 잘 모르시고 디지털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그 UI를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은 일반 화장품 몰과 같이 여러 가지 그냥 화장품들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 보시면은 가운데에 스마트 뷰티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뷰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찍고 그 다음에 분석해주고 화장품 추천하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플로우대로 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엔진도 그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뷰티 테크 회사에는 퍼펙트 콜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와서 임대료를 내고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억 단위의
그 임대료를 월마다 내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면서도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은 피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또 한편으로 개인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게 독자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일반 기업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솔루션은 B2B 솔루션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피부 진단, 그 다음에 화장품 추천,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할 때 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기술들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AI 기술은 일단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핸드폰으로 찍는데 이거 진단기기도 아닌데 이게 진단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로 잘 해야 되는 게 잘 찍는 거예요. 이게 뭉개져서 찍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절한 각도에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실 적절한 각도를 맞춰주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고요. 색감도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로 잘 기록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전문의들이 한 레이블링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 대해서 어디에 주름이 많고 어디에 트러블이 많고 점수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10% 정도만 가지고 AI를 개발했는데 지금 계속 데이터를 돌리고 있어서 점점 고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장품 추천이 가능한데요. 피부가 잘 진단되면은 예를 들면 수분이 부족하다, 뭐 악건성이다, 아니면은 트러블이 나는데 홍조가 많이 난다 등등을 알게 되면 어떤 성분을 매칭해야 되는지를 의학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나마 보통의 화장품 기업들이 어떻게 마케팅하지? 마케팅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데이터화해서 고객들을 알고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A라는 고객에게는 어성초를 추천하고 B라는 고객에게는 뭐 다른 거 살리실산을 추천하고 뭐 C라는 고객에게는 히알루론산을 추천하고 이렇게 고민을 맞게끔 타겟팅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저희 같은 기업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고요. 데이터를 일단은 가장 고품질의 데이터는 저희가 병원들과 함께 모으고 있어요. 저희가 2년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등등과 함께 디지털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병변 이제 피부 진단 같은 AI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또 공공 데이터셋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피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인데요. 저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누구나 피부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어서 내 피부를 찍어서 물어보는 세상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가 이제 콴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수학 문제가 모르면 수학 문제를 찍어서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대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피부에 무슨 고민이 생기시면은 이거 어떡하지?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손 안에 믿을 수 있는 의사 AI가 들어있다면은 찍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UX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려면은 디지털 데이터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화장품 기업의 디지털화, 병원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가 AI 바우처 사업 공급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 바우처 사업이라는 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AI 솔루션 도입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돈을 낼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3억 원까지는 바우처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신청이 1월 14일 마감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공급 기업하고 수요 기업하고 같이 신청을 했을 때 그 돈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디지털이나 AI 이런 쪽에 고민 많고 이러신 분들은 저희한테 콘택 아트랩.ai에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기반 피부 맞춤 화장품 추천이라는 주제로 아트랩의 엄태웅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내 손 안에 믿을 수 있는 피부과 의사 AI가 있다면 저도 이용해 볼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맞는 화장품 추천 어떤 걸 받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엄태웅 대표님께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새겨놨다가 잠시 후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SNS 가운데 뭐 하세요?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는 뭐 다 보죠. 틱톡. 여기에는 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틱톡 하시나요? 아마 지금 손든 분들은 젊게 사시는 젠지 세대, G세대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틱톡, 이 틱톡에서 280만과 소통하는 영향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닉네임명 미인님과 함께 오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 초청 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기 전에 저를 이제 한 가지로 표현하는 한 20초 내외 영상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고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제 이름은 미인이고요. 저는 이제 틱톡에서 280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틱톡에서 그 올해 초에 개최되었던 1회 뷰티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인 뷰티 힙토커 대회 1위, 그리고 10월 4주차 틱톡 크리에이터 전체 순위 1위, 그리고 8주 연속 틱톡 뷰티 크리에이터 주간 조회수 1위 했던 크리에이터 미인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저의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뷰티 쪽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께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저도 또 새로운 점을 배워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되게 저는 첫 강연이라 많이 떨리네요. 네. 네, 저의 본업은 원래 이제 손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헤어 디자이너이고요. 그리고 청담동의 초이진 헤어에서 디자이너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크리에이터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MCN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MCN 회사에서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하는 디렉터 일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목차로는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 Z세대, 그리고 요즘 대세 숏폼, 틱톡, 그리고 뷰티 창업에 대한 저의 생각 및 방향성, 그리고 숏폼을 만드는 거를 제가 와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집에 가셔서도 틱톡을 만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와 성장 과정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너무 작은데요. 중간에 있었는데 작아졌네요. 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거를 이제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칼퇴,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이죠. 시간이 다 되어서 퇴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칼퇴라는 말이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 오늘도 부장은 6시 반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야, 김사원 칼퇴하게? 지금까지의 직장인은 눈치를 보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90년생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네, 일 끝나서 퇴근합니다. 아, 칼퇴라는 말부터 잘못된 거 아시나요? 90년생은 꼰대를 기피하고 안정과 저녁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90년생은 간단함을 극도로 추구합니다. 줄임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는가 하면
완벽함보다는 병맛을 더 인정해주죠. 이러한 90년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이 되고 소비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요. 제 90년생이 온다를 통해 90년대에 태어난 이 흥미로운 세대에 대해 살펴보시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청와대 직원들한테 선물로 줄 정도로 좀 유용한 책이어서 화제가 되었던 책인데요. 이처럼 90년대생에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향기로 흘리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심한 게 있는데 90년대생이 아니라 이제 00년대생이 온다. 더 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오죠. 이 친구들이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97년생이고요. 그 Z세대 특징으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 이제 자기를 좀 더 생각하고 하는, 그리고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현재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Z세대를 공략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간 콘텐츠를 제작하고 8초 내에 핵심을 전달하는 이제 광고나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추천 시스템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왜 Z세대에 대해 이렇게 탐구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네, 바로 Z세대는 현재와 앞으로의 소비 주축이고요. 이렇게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올 정도고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2% 정도가 이제 Z세대인데 시간을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절반 정도가 이제 소비 주축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Z세대는 20대세와 10대 구성이 반반이고 이미 20대는 사회에 진출하며 주 소비 계층화되어 있고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숫자로 분포되어 있고요.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용돈을 타서 소비하는 규모는 연간 3조라고 합니다. 3조면 되게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지갑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도 꼭 사로잡아야 하는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 사회 발전을 봤을 때 항상 트렌드를 이끌었던 건 10대, 20대였거든요. 이렇게 아이돌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들의 입소문의 근원지인 SNS를 통해서 이제 흥할지 망할지 결정되는 시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Z세대를 겨냥하는 각 분야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이제 IT 쪽이고요. 그 삼성에서 항상 해마다 발전돼서 요즘 하는 Z 플립인데 이거는 이 Z가 Z세대를 겨냥해서 Z라고 해요. Z 플립이고 넷플릭스. 저희가 어릴 때는 저도 사실 TV를 봤던 시대인데 어느 순간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유튜브나 이런 넷플릭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가 바로 생방송을 못 보니까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보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원하는 영상을 알아서 찾아주는 플랫폼으로 원래 미국 10대, 20대한테 유행되었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OTT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 한 가을쯤에 엄청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끌었던 오징어 게임도 이제 넷플릭스 통해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요새는 TV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나요? 요즘 되게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때 이 네이버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Z라는 데서 운영한 건데요. 여기서 또 이제 Z세대를 겨냥하려고 만든 서비스예요. 이건 이제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는 요즘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혹시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 아시나요? 이제 블랙핑크는 사실 코로나 시대여서 이제 팬미팅도 못하고 콘서트를 못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팬미팅 서비스를 했는데 동시에 이제 4,600만 명이 팬미팅을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현금한 금액도 되게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곡 아이스크림도 이제 제페토 아바타를 이용해서 냈는데 이것도 조회수가 1억 2천만 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잠시 한번 시청을 해볼까요? 각자 얼굴에 맞게 되게 제작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Come a little closer, cause you look thirsty. I'ma make it better, slip it like a slurpee. Snow cone chili, get it free like Willy. In the jeans like Billy, you be popping like a Willy. Even in the sun, you know I keep it icy. You could take a look, but it's too cold to bite me. Bird, frozen, you the one being chosen. Play the part like Moses, keep it fresh like roses. Looks so good, yeah, looks so sweet. Looking good enough to eat. Close 네, 저도 이걸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하는 게 안에서 이제 헤어샵을 열어서 제가 이제 헤어 디자인을 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디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페토라는 어플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금융권에서도 이제 Z세대를 잡기 위해 마케팅 전략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쇼핑, 패션 업계에서도, 그리고 이런 쇼핑 어플도, 뷰티 쪽에서도 모두 이제 Z세대를 겨냥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주목받는 Z세대죠. 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이제 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Z세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뭘까요? 방금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죠? 네. 바로 유튜브입니다. 네. Z세대가 여가 시간에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게 유튜브 감상인데요. 무려 82%나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TV에 나온 연예인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연예인 셀럽들이 아니라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영향력이 되게 많이 가지게 되면서 돈을 이제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광고나 이런 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헤어 디자이너라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보통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요새는 이제 검색 키워드도 유튜브로 바뀌었죠.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강하던 유튜브도 긴장하는 긴장하는 플랫폼이 있었으니 바로 뭘까요? 틱톡일까요? 틱톡입니다. 네, 틱톡인데요. 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무 노래 챌린지. 네, 맞아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네, 방금 보여드렸던 건 이제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였던 건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좀 늦었고 외국에서는 이제 틱톡에서 유행을 시켜서 역주행된 차트도 되게 많았던 사례인데 지코가 이제 되게 많이 트렌디하고 분석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국내선 최초로 이제 틱톡에 챌린지를 냈는데 이게 정말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고 너무너무 유행이 돼서 8주 연속 이제 뮤직뱅크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되게 영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모든 아이돌 그룹들이 톰과 의뢰처럼 신곡을 내거나 하면은 무조건 틱톡에서 해시태그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코가 틱톡을 이용했죠, 이렇게. 되게 수많은 셀럽들이랑 좀 같이 도와서 했는데 이게 사실 틱톡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틱톡이 이제 Z세대한테 가장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초. 8초 안에 그 Z세대를 사로잡는 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들께 틱톡을 소개해 드릴 건데, 틱톡은 이제 중국의 바이트 댄스사에서 2016년 정도에 선보인 이제 어플, 숏폼 어플입니다. 틱톡은 이제 손쉽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자 만든 영상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어플이고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일컫는 10대, 20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각종 틱톡 챌린지를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틱톡의 특징은 이제 15초의 짧은 길이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다양한 장르죠. 노래, 립싱크, 댄스, 유머, 뷰티 등 재미를 위한 영상이 주를 이루고 저도 이제 뷰티를 하고요. 15초와 1분 내외의 짧은 길이로 부담 없이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합쳤다는 평을 듣기도 하고요. 틱톡의 해시태그 챌린지, 아까 보여드렸던 아무 노래 챌린지도 해시태그 챌린지의 일종인데요. 틱톡의 해시태그 챌린지는 틱톡의 대표적 마케팅입니다. 틱토커, 저처럼 틱토커죠. 각양각색의 챌린지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틱톡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손쉬운 영상 제작인데요. 만들기가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유튜브를 먼저 했지만 너무 편집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틱톡을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우회해서 유튜브도 같이 키워보자. 그래서 영상 만들기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얼굴 작아지는 뷰티 효과부터 화면 보정, 필터부터 스티커, 배경음악 등이 정말 되게 많아서 손쉽게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이널 컷인가 그런 것도 안 깔고 틱톡 어플로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의 인기요인 중 두 번째, Z세대를 집중 공략했다는 점인데요. 패러디와 B급 감성을 좋아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Z세대. 틱톡은 이들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중독성 있는 노래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춤, 쉬운 접근성을 내세워 글보다 영상이 더 친숙한 Z세대 감성을 제대로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41%가 16세에서 24세이고요. 이제는 점점 더 확장해서 30대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틱톡 어플이 이제 다운로드 수 1위고요.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다운 수보다 차이가 엄청 되게 많이 크죠. 이처럼 많이 영향력이 있는 어플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Z세대 유권자를 잡으려면 틱톡도 잡아라고 해서 한국 이제 정치인 분들도 요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틱톡스럽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틱톡 안에서 잠시만요. 이것도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를 만났다니까. 그야말로 꿈이 실현된 거죠. 루루쌤. 젊은 무대보다 진짜 인기가 많나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줄 몰랐죠.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보민입니다. 틱톡에서는 커버하는 영상을 많이 해줬어요. 듣기 좋다고 해주시고 팔로워도 많이 생겨서 엠마리를 만나서 제가 커버한 거 같이 보기도 했었어요. 그레이트 그레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꾸밈없이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보여드렸더니 젊은 친구들이 아주 호응이 대단합니다. 아주 멋진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루루쌤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틱톡에서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를 제작한 제작자 이효원입니다. 동글동글한 두 녀석들이 코믹한 이야기를 펼치는 모습들을 만들었는데 1000만이 넘는 분들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노래는 그래도 하고 싶고 우연치 않은 기회를 통해서 틱톡에 영상을 올려봤어요. 하던 노래를 그냥 올렸을 뿐인데 근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세계적인 엠마리까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젊은 친구들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할아버지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자. 대박으로 돌아올지는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젊은 친구들도
내 팬이 될 수 있구나. 아, 이거 진짜 하길 잘했구나. 임용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문제 하나 틀리면 제가 잘하는 거 못한다는 게 속상하고 억울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엄청 많이 보내주고요. 짧은 이 영상들로 그야말로 꿈이 실현된 거죠.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싶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연찮게 틱톡을 알게 돼서 업로드를 하게 됐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캐릭터가 되고 있고 콜라보라든지 그런 사업 제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예. 찍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저도 했지 않습니까? 60 먹은 할아버지도 하는데 절대 겁먹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 기능이 있어서 바로바로 쉽게 댓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한다는 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틱톡 안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들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무대, 나의 계정 여기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제 제 얘기보다 더 나은 얘기들이, 더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당신이 걷는 길이 바로 러닝웨이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무대가 되고 일상이 영화보다 재밌는 여러분들이 바로 틱톡에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회가 바로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짧은 시간 틱톡. 계속 보여드리니까 틱톡에서 이제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이렇게 틱톡에서 그 아이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틱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였는데 이제 이 틱톡을 겨냥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또 따라잡고 있어요. 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원래 유명하던 플랫폼인데요. 이제 인스타그램은 19년 11월에 죄송합니다. 브라질 테스트에 런칭을 했었는데 릴스라는 플랫폼이에요, 새로. 21년 2월부터 한국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 이제 20년 9월 15일 인도 테스트 런칭을 해서 21년 3월에 한국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연 이런 숏폼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 영상이 있긴 한데 너무 길어서 이따 혹시 궁금하시면 집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지금 숏폼이 이제 메가 플랫폼이라고 저희 바로 영상도 보고 바로 구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중국 도우인이라는 어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영상을 보고 바로 물건 구매도 되고 하는 어플인데요. 이게 지금 유저들이 많아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이 세 개 플랫폼 다 유저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중에서 어쨌든 한 플랫폼이 선점을 하게 될 건데 틱톡도 먼저 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위태위태해요. 많은 유저들을 계속 사로잡고 이 유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어쨌든 유저가 많아야 좀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그래야지 좀 시청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광고주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유저들을 사로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뷰티 창업에 대한 생각 및 방향성인데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만약에 뷰티 기업이나 이런 걸 창업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저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 모두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선점을 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회의를 하면서 이 어플 안에서 인플루언서 돼야지 죄송합니다. 되고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원래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틱톡에 저처럼 지금 팔로워가 많으신 분들한테 모두 다이렉트 메시지를 드렸는데 읽지도 않으시고 이제 협찬 같은 거 받지 않는다 하면서 되게 이제 찬밥 신세였는데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유명해지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꽃이 되어야 이제 주변에 이제 나비나 벌들이 몰려들구나.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면서 요즘 트렌드가 뭔지 잘 파악하고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기업체가 영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을의 위치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딜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겟을 삼은 플랫폼의 광고 활동을 적극 참여하기인데, 예를 들어서 틱톡으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틱톡 for 비즈니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다른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뉴스레터를 받으면서 요즘 비즈니스 소식이나 틱톡에서 광고를 태울 때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들고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 비즈니스 마케팅 어플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나가자는 얘기인데, 적극 참여하자는 얘기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연예인들이 아닌 인플루언서들한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세계 시장 규모도 해를 거듭하면서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숏폼 콘텐츠 만들기인데요. 이 어플이 있어요. 캡컷이라는 어플인데 한번 찍어 두셨다가 깔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까 틱톡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튜토리얼 영상 잠깐 만들어 봤거든요.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틱톡을 편집을 하는가. 이렇게 영상 2개를 이제 잠깐 멈춰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조금만 끌어주세요. 네. 어플에 들어가서 그 붙이고 싶은 영상 2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잠깐 멈춰 주세요. 네,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게 틱톡스러운 게 뭔가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편집을 하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다는 순간에 잘라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또 삭제를 하고, 앞에도 필요 없는 부분 삭제를 하면은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변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끝나면 음악도 하나 집어넣고, 노래가 안 들리네요. 이런 식으로 장소도 바꿔주면서 저의 모습도 변화되는 영상을 가볍게 만들어 봤는데,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셨죠? 궁금하신 거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틱톡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성장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작년 3월에 됐거든요.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 전부터 미용실 들어갈 때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그때 한창 유튜브가 유행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라 유튜브도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사실 이런 영향력보다 제가 실력이 되고 뭔가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뭔가 진실성도 가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새벽까지 연습만 하고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거는 도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쨌든 디자이너가 되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과 많은 선배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남지?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디자이너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서 헤어 버스킹이나, 그리고 제가 사는 청담동에서 전단지 돌리면서 고객 유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가 됐는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본 게 이제 항상 취미로
핸드폰 볼 때는 틱톡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인스타나 유튜브는 이미 꽉 잡고 있는 선배들도 있었고 레드 오션이었는데 틱톡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선점을 하면은 앞으로 향후에 내가 몇 년 동안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헤어 영상이나 이런 게 사실 많이 진부해요. 되게 손님들은 과정 같은 건 궁금하지 않고 얼마나 예쁜지만 궁금한데 과정을 많이 집어넣으셔서 저는 틱톡스럽게 틱톡의 해시태그 챌린지를 뭔가 헤어에 접목시키면서 비포 애프터로만 짧게 갖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어느 순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팔로워도 많이 오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조커 분장을 했는데 너무나도 조커랑 똑같은 제 모습을 보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또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초기 영상과 요즘에 올린 최근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I'ma make you pump like that. Make you pump like that. 이거는 하고 진짜 하루밖에 안 됐어요. Pump like that. Make you pump like that. Jack like that.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영상입니다. 좀 상황극과 좀 따라할 수 있는데 에그타르트나 만들고 있더니 좀 연기가 좀 잘 못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만드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에그타르트 한 개만 주세요. 잠시만요. 네, 주문하신 에그타르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Oh, she got it from the waist down. What's the throwback? I'ma own that. If she got it from the waist, she might. 약간 이렇게 이제 이런 틱톡이라는 짧은 세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에그타르트도 홍보를 하고 싶었고, 사실 저희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에그타르트도 홍보를 하고 싶고 제가 헤어 잘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머리 4개가 나왔잖아요. 그게 그때 핫한 트렌드여서 이것도 같이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이건 이제 요즘에 핫했던 오징어 게임 커버 메이크업이에요. 이것도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Dollar bills, watch it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that feels. Dollar bills, keep on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it feels. I came here to do money, dropping on my money.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Twerk it when I buy the things I like. Dollars dropping on my ass tonight. 이렇게 뭔가 틱톡이 장점이 짧은 영상 속에서 임팩트 있게 저희가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제 강연도 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또 패션 잡지에서도 이제 화보 촬영을 하게 됐고, 이제 공중파 촬영도 하게 되고, 되게 많은 또 기회가 오고 있어서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MCN 활동도 하면서 너무 바빠져서 부사수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야지 했는데, 사실 이렇게 끼이는 애를 만들 거면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돌을 시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뷰티를 엔터테이너와 약간 접목시키고 틱톡 MCN이랑 이런 것도 협업을 해서 뭔가 뷰티 아이돌 같은 것도 좀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미용실도 그만두고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좀 그런 좀 큰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뷰티 크리에이터 미인님과 함께 G세대를 좀 이해하고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캡컵 깔았거든요. 5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저 5살 젊어졌어요. 뭔가 네, 저도 그 나이 때
트렌드가 궁금했는데 오늘 이 압축해서 짧게 잘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서서 강연을 펼쳐주신 두 분과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트랩의 엄태웅 대표님, 네, 그리고 미희님 옆으로 모십니다. 네, 저쪽. 네, 엄태웅 대표님 네. SNS 하시나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를 하는 게 네. 내가 대학에 언제 들어간지 왜 말했지? 네, 저 SNS 하죠. 저 네. 사실 저도 관종이고요. 네. 네,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1.5만 팔로워가 있습니다. 와. 네, 박수 받을 일인가요? 1.5만 부럽네요. 아니 틱톡은 하세요? 방금 깔았습니다. 저도 방금 깔았어요. 네, 엄태웅 대표님께서는 또 AI 연구자에서 창업자로 들어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사실 저희가 11월에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11월에 오미크론이 막 나타나면서 창업 포럼이 급박하게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모시게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쁘게 달려와 주셨어요. 근데 또 미인님은 11월에 광주로 향하는 길의 취소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막 오는 길이어서 광주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일찍 맞아요. 그날 출발하셨나 봐요. 영상도 막 오면서 신나서 찍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맛있는 거 먹고 집 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엄태웅 대표님께서 이제 막 틱톡을 깔았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틱톡 아까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오징어 맞아요. 게임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콘텐츠는 1분 안에 숏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저걸 만들려면 시간은 꽤 걸리겠다. 맞아요. 어느 정도 할애가 돼요? 사실 방금 보여드렸던 오징어 게임 영상은 32시간 이제 안 자고 만들면 만들 수 있고요. 와. 이제 사실 저는 헤어도 제가 다 소품도 만들고 다른 소품들도 다 주문을 하고 네. 영상 기획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를 초마다 다 쪼개서 이걸 안무 같은 것도 다 짜야 되고 네. 어떻게 표현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달고나도 구워야 되는데 달고나를 10번을 실패해가지고 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짧은 콘텐츠, 8초에서 뭐 1분 사이로 짧게 소통하는 콘텐츠지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할애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로 지금 보여준 콘텐츠들은 헤어 콘텐츠였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콘텐츠를 좀 기획해서 함께 소통하시나요? 저는 이제 헤어 콘텐츠나 아니면 뷰티 콘텐츠를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 이제 내년에는 커버곡을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로 변신하는 걸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콘텐츠를 구상할 때 단계가 있나요? 우선 단계는 어떤 게 가장 트렌드인가.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어쨌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이거를 조금 꼽아서 저만의 걸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음악이 얼마나 뭔가 저한테 와닿나. 음악이 중요하구나. 네, 음악이 되게 중요해요. 뭔가 통통 튀는 매력도 있어야 돼요. 네. 엄태웅 대표님 틱톡 깔았잖아요. 네, 네. 왜 자꾸 할아버지 포지션으로? 네. 저도 같이 깔았거든요. 그래서 첫 콘텐츠를 올린다면 어떤 걸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있잖아요, 스토리 같은 거 네네. 올리면은 이제 꼭 연락이 와요, 저희 멤버분들한테. 네. 아저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올리든 간에 그런 반응을 일단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엄태웅 대표님께도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아트랩을 창업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창업하고 나서 좀 기억에 남는 성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기억에 남는 성과요. 네. 사실 늘 창업은 다 어려움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쉬운 길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아예 없는 곳에서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흐르게 하는 것에 굉장히 저는 미션을 두고 있어서 네. 그 데이터가 처음으로 흐르고 그걸로 AI를 만들었던 순간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사실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뷰티 산업을 디지털화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하면은 뭐 화장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마케팅이 중심이야, 뭐 이런 것 말들을 하면서 뭐 기술을 그렇게 한다고 누가 사겠어,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 뭔가를 더 팔고 이런 거에 미션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려고 했으면 굳이 뷰티로 오지도 않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나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돈을 크게 쓰고 있고 소비자는 그걸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반면에 본질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저희가 좀 힘들고 저희 역시도 자기 확신이 안 들 때마다 또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막 이렇게 제안하시고 할 때마다 좀 흔들리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또 앞으로를 내다보셔야 될 텐데 앞으로 뷰티 산업 어떻게 흘러가리라 좀 예상하고 짐작하시나요? 스타트업은 무조건 성장하는 시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이 성장한다는 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날로그에 있는 우리나라의 책임 판매업자가 한 2만 개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는 사실 2만 개가 안 되잖아요. 정말로 치열하게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점점 더 시장이 줄어들면서 지금 치열해질 것이고, 반면에 디지털 쪽은 훨씬 더 늘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그리고 뭐 디지털 콘텐츠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창업자분들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AI와 어떻게 접목할지, 어떻게 디지털화를 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뭐 큰 기업에도 문제가 있고 이제 작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는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가 사실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옛날부터 사이다를 만들던 기업이야라고 하면은 갑자기 거기다 대고 뭐 디지털 도구 AI 쓰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회사가 갑자기 IT 회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첫 번째 단계는 외부의 업체와 손을 잡고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내재화하고 팀을 만들어서 결국은 전통 산업에서 나중에 아마존 같은 디지털 산업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은 선택처럼 느끼시겠지만 필수가 될 것이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맛집도 사실 인스타그램 잘 쓰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인님께서는 380만? 280만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5%라고. 와, 5%의 구독자가 될 수 있었던 저력,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사실 틱톡에서 항상 추천 피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되게 되게 많이 요즘 트렌드가 되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대부분은 그걸 똑같이 보이는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피라고 하죠. 저도 카피를 되게 많이 해보다가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이런 트렌드에 저만의 색깔을 입히게 되었는데, 이게 계속 반응이 좋아지게 되면서 성장을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틱톡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네. 틱톡의 특성을 앞서서 알려주셨는데 막 시작한 네, 그리고 막 시작한 분들께 좀 조언이 될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게 사실 정말 인생의 방향점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 내가 따라하고 싶은 거 한 번씩 다 따라하게 되면은 점점 약간 이런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280만 틱토커, 1000만 틱토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니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년 9개월 됐습니다. 1년 9개월. 그 사이에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뷰티 크리에이터를 업으로 삼고 있죠. 네, 업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수익도 난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익도 나요. 어떤 구조로 좀 수익이 나는지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틱톡에서는 아직 조회수 수익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대부분이 광고 수익인데 팔로워 이제 1명당 거의 1원이라서 그걸 생각하면 만약에 100만이면은 영상 하나당 1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제작을 만약에 기획을 맡게 되면은 그런 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오늘 팔로우를 눌러서 1원이 늘어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중한 일원 감사합니다. 네. 저도 팔로우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장에 와주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네,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질문은 있지만 손은 들지 못하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미인님께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런 영상 기획하고 하는 그 전 단계 그 부분은 혼자 하시는? 네, 이제 보는 영상에서 모든 거는 이제 다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작하는 그 과정 그것도 혼자 하시는? 네, 편집도 이제 다 혼자 하고 촬영장도 제 집에 방에 촬영장을 만들어 놔서 다 촬영 편집, 기획도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혼자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뭐 좀 더 크루를 이렇게 늘려갈 뭐 그런? 이제는 계속 혼자 하다가 팀을 만들어서 촬영팀이나 이제 사실 편집 같은 건 제가 계속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디렉터 분들을 모셔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틱톡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제작하는데 앞서 한 48시간 가량의 시간을 투자한다. 그 48시간도 쭉 이틀 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한 3일 동안 72시간 안 자고 만든 적도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이게 젊으니까 네. 맞아요. 젠지 세대 그 열정이 부럽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웅 대표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그 베트남 이주 여성들하고 피부 미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여성들은 나한테 맞는 스킨케어 제품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성과 지성과 트러블 제품인데 트러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드름 정도 케어하는 걸로 홈케어용으로 팔고 있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저희가 피부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기미가 있으신 분, 여드름이 있으신 분, 이런 또 복합성이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키트 용기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분석 후에 저희가 제품을 그 회사마다 어느 회사에서는 이런 제품을 하는지 한 회사에서 전체 제품을 다 취급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만든 구성이 크림 10종, 그다음에 앰플 7종, 거기에 이제 10종의 부스터들을 이제 따로 만들어 놔서 이걸 섞어서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능들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홍조 특화, 뭐 여드름 특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고 거기다 베이스에다가 섞어서 쓰는 형태라서 이런 식으로 맞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 복합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신기한 사실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디지털로 이렇게 사이클을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복합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홍조이면서도 약간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했을 때 저희 역시도 고민인데 뭐 AI가 여드름 먼저 처방을 하려고 그걸 먼저 드렸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은 단순히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마다의 우선순위도 달려 있고 또 무엇을 먼저 처방하는지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깨달음조차도 케이스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 디지털화, 데이터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평소에는 화장품이 무슨 AI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또 이제 그 원하는 사람들은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에만 계속 그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서비스업이라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바우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지성, 건성, 뭐 문제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옷이 만약에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런 식의 옷밖에 없다면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피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이제 AI가 잘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앞쪽으로. 네, 저도 두 분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엄태웅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처음에 로봇공학 박사로 전공을 하신 건데 거기서 피부라는 또 뷰티라는 분야를 AI와 접목시킬 생각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자 혁신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 니즈를 발굴하신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뭔가 공학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분야인데 공학적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런 창업을 결정할 때 시장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같은 게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을 다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서도 뻔한 시장을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누구는 뭐 페이스북,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 다 그런 데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굳이 제가 안 가도 다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았고 좀 희소하면서도 좀 성장성 있는 시장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AI 쪽에서 뷰티 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희소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이 데이터화가 되었을 때 임팩트가 클 것 같다라고 하는 데이터화의 가능성. 뭐 이 두 가지 보고선 스킨케어라고 하는 곳을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이런 생각을 나누던 와중에 저희 그 코스맥스의 회장님이 이제 관련돼서 고민이 있다는 거를 또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에서도 AI 쪽에 똘똘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만나서 또 투자 받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희소성과 데이터화 그리고 투자까지. 회장님.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3박자가 착착착 진행이 됐네요. 네, 오늘 또 두 분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좋았는데요. 두 분의 앞으로의 목표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꾸준히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 틱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술 작품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계속 기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좀 훌륭한 뷰티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타트업, 뭐 배달의 민족, 토스, 야놀자 이런 것들 다 2010년, 11년, 12년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임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20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29년이 됐을 때 정말 아트랩이 뭘 하고 있을까? 이 시장이 정말 소프트웨어로 바뀌어 있구나, AI가 활약하고 있구나라는 세상을 보실 때 그때 이 자리에서 아트랩을 봤었지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트랩 대표님도 만나고, 네, 우리 미희님도 만났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아트랩의 엄태웅 대표님 그리고 뷰티 크리에이터 미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추후 진행하는 사업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트렌드와 마케팅 이야기를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마지막 광주 창업 포럼 함께 했는데요. 모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의 거리두기가 조금 풀려서 마스크를 벗고 밝은 얼굴로 네, 흰색 치아를 좀 마주하면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꼭 받아가시고요. 네, 여러분 미리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따뜻한 연말 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